일반 예서에서는요, 파세가 네. 그 글자 중에서 핵심인 이 부분 하나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파세가 이렇게 이런 규칙이 없어요. 없고 이것도 그러니까 짧은 파세로 보고 이런 데는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그러니까 원필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서의 필액이 보이고 또 이런 데는 약간 해서나 행기가 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꽃 하자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쓰이잖아요. 꽃 하자의 옛날에 그러니까 전신자예요. 옛날에는 화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이렇게 올라와서 옆에 가지가 이렇게 나고 이파리 나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핀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풀인데 풀이나 꽃은 풀초병이 묻고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이파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원래는 꽃 하자의 본자예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요건 이제 화려한 하자로 되고 화려한 하자로 되다 보니까 꽃 하자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서에서요. 전서에서 입구자가 이렇게 되는데 입구자가 서서히 이렇게 되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마늘모자 형태로 해서 함께 그러니까 병행해서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써이자 같은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써이자가 입구자가 이런 식으로 마늘모로 해서 이렇게 됐다가 후대 오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써이자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구자하고 마늘모자하고는 옛날에는 함께 고대에는 한나라 시대나 춘추 전국 시대나 함께 통하여서 쓰였던 거예요. 이게요? 쌍비 불련이라고 해가지고요. 친구 전공하는 친구들 잘 타협하는 교회 공부했는데 부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예서에서 그러니까 쌍비 불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 마리의 제비가 함께 날지 않는다. 그냥 일반 친구들은 예배는 청년부나 뭐 대학도 이렇게 드리는데 청년회는
아, 글자가 바뀌었네요. 쌍년불비. 예. 이름이 일로 가야겠다. 요거는 것 같아서 쌍년불비. 예. 그래서 쌍년. 예. 그러니까 제비가 한 집에서 한 마리씩 날라서 나가죠. 새끼가 한꺼번에 두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날개가 다쳐요. 옛날에 시계로서 그러니까 제비집 이렇게 해 보면 그러니까 새끼들이요 한 마리씩 딱딱 나가지 한꺼번에 후두둑 안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예서에서도 이 파새가 강한 쪽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서가 정형화되면서 이제 그 후대 이제 후한 시대라든가 이런 게 한나라 시대 때 정지화된 예서를 보면은 파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글씨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축을 받춘다든지 핵심적으로 중심을 갖춰주는 그 한획에다가 파새를 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간이나 죽간은 이게 전서에서 예서로 파생되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파새가 한 글자에 이렇게 3개씩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직은 정제가 안 된 이런 것이다. 예서. 예. 아직 정제가 안 된 예서기 때문에 어줍지 않기는 하는데도 또 그림이나 글씨 같은 데서는 너무 완벽하게 정제된 것보다는 좀 어리숙하고 모질한 점. 예, 좀 미흡한 듯 하는 것이 그 속탈한 기분이 들어서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글자가 맞습니까?
아, 그래. 이 하자가, 이건 하자는 이제 행서나 초석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다가 초석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석. 명자가 빠졌네요. 영조체에서는 이게 고체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범어변으로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육조라든가 옛날에 예서나 목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서 행서 같은 데서는 행서나 초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 이 끝에 이제 이렇게 점을 붙여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자자가 행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옛날에 촌자예요, 고자예요. 근데 시골 마을촌인데 여기 이 부분이 가을것자거든요. 가을것자에다 이게 고을읍이에요. 우부방은 고을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읍의 개념에는 고대 춘추 전국 시대라든가 옛날에 그 이전에는 읍은 작은 소국의 서울을 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제후국들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가을것자는 이게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두 다리를 벌려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나 또랑을 건너가는 곳 가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두 팔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변하고 두 다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변하고 이 밑에는 이렇게 입구마이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마늘모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 어디를 건너가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그 작은 나라에 도읍으로 올라가다 시골촌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습니까? 촌에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칠원절구는 해석법이요. 시에서 칠원절구는 앞에 그러니까 네 자를 먼저 해석하고 뒤에 세 자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는요 백꽃이죠. 락진 그러면 백꽃이 다 떨어졌다. 백꽃이 다 떨어졌는데 효래우 효는 아침에 새벽이 딱 새벽 기온이 살짝 그러니까 들을 때를 갖다 효라고 약간 어스름이 거칠 때 새벽에 비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 백꽃까지 다 떨어져 버렸는데 또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조는요 꾀꼬리예요. 항조가 울면서 난다 이런 말이에요. 울면서 나는데 하라는 것은 어찌하라는 것은 어찌 그러니까 제역 한다는 이 한자예요. 우리가 한자에서
한 번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두 번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어찌하자는 어찌 못하겠는가 어째서 그렇겠는가 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가니까 말이 들어가고 또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마을에 있겠는가 이게 어느 곳에 마을에서 이러는가 이런 뜻이죠. 같이 없어요.